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광주 학동의 한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 바로 옆 버스 정류장에 시내버스를 덮쳤습니다. 매몰된 버스에서 현재까지 구조된 17명 가운데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먼저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 동구 학동의 한 도로, 노란색 시내버스가 버스 정류장으로 들어서 정차하는 순간 하얀 먼지 구름이 일면서 갑자기 건물 전체가 멈춰선 버스 위로 그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진 잔해를 피해 급정거한 승용차는 먼지에 휩싸입니다. 건물 주변에 서 있던 인부도 무너지는 건물 잔해를 피해 다급하게 현장을 벗어납니다. 쿡 소리가 나가지고 건물이 넘어지면서 여기 전체가 뿌옇게 연기처럼 사람이 이제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연기가 전체가 가려졌고요. 재개발 공사 현장에 있던 이 5층 건물이 무너진 건 오후 4시 20분쯤입니다. 갑작스러운 건물 붕괴에 시내버스는 피할 새도 없이 잔해 더미에 매몰됐습니다. 버스는 겉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파묻혔고 소방당국은 장비를 총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버스 탑승객 12명 가운데 8명을 구조했고 버스에 매몰돼 있던 4명은 모두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상자 대부분은 60, 70대 노인들로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사고 직후 버스에선 LP가스가 새어나와 소방당국이 시민들을 긴급 대피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가 편도 3차선과 건너편 차선 일부도 덮쳐 도로 전체가 모두 통제됐습니다. 밖에 나와봤더니 뿌옇게 연기가 많이 피어오르면서 건물이 무너져 있는 부분을 확인을 했었어요. 소방당국은 붕괴 사고 대응 2단계를 발동해 추가 매몰자가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붕괴된 건물이 위치한 재개발 현장에서는 20일 전부터 건물 철거가 진행됐는데요. 건물 주변으로 허술한 가림막만 쳤을 뿐 안전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을 철거하면서 안전장치라고는 허름한 가림막이 전부였습니다. 듬성듬성한 철구조물에 천막을 더 씌운 가림막은 콘크리트 건물이 무너졌을 땐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쏟아진 콘크리트 더미는 대형 시내버스를 덮치고 반대편 차로까지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평소 주변을 다니던 시민들은 가림막이 위태로워 사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고 말합니다. 보면서 야 이거 위험하다, 무너지겠다. 그리고 혼잣말로 하고 왔었거든요. 위험한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차량 통행은 물론 바로 옆 인도의 보행자 통행도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사고는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를 했을 때 무너져 내렸는데 공사 관계자들은 이상 조짐을 느끼고 먼저 대피를 하면서도 정류장 주변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에 2명, 외부에 신호하시는 분들 2분, 그래서 건물에 이상 조짐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다 피신을 한 상태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난달 말부터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재개발 구역에 있는 이 건물은 다른 건물보다 높아 주변 건물의 철거가 이루어진 뒤인 오늘부터 본격적인 철거가 진행됐습니다. 철거 공사는 중장비를 이용해 건물을 부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오늘도 포크레인 한 대가 건물 5층에서 철거 작업을 했고 이 과정에서 갑자기 건물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쪽으로는 이제 공사를 하니까 저희는 안 다니죠. 근데 이제 버스 정류장이 거기 있으니까 버스 타시는 분들 이제 거기를 이용했을 겁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구조 작업이 끝난 뒤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과실이나 안전조치 소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네, 이번에는 사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는 혹시 매몰된 사람이 더 있는지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건물 잔해가 여전히 7차선 도로를 뒤덮고 있습니다. 처참하게 변해버린 현장에서는 포크레인 4대와 5대의 장비가 건물 잔해를 치우고 있습니다. 건물이 붕괴될 당시 정류장에 정차했던 시내버스는 아직까지 잔해 아래에 깔려 있습니다. 정확한 탑승 인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현장에서는 모두 17명이 구조됐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은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나마 차량이나 인도에서 추가로 매몰된 사람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매몰된 인명을 서둘러 구조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조 도중에 자칫 매몰된 사람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작업은 신중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경찰과 합동 감식을 통해 철거 과정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었지만 변이 바이러스에는 얼마나 효과적일지 걱정하는 분들 적지 않은데요. 광주 전남에서는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에 이어 인도 변이에 감염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인도 변이, 그러니까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광주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한평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확진자는 지난달 14일 확진된 뒤 목포 의료원에 입원 중인데 유전자 분석 결과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평 확진자의 직장 동료로 먼저 확진된 광주 2,583번째 확진자는 변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주 확진자의 가족으로 강진에서 모임을 함께했던 인천의 오빠는 인도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변이 감염자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상당히 많은 수가 또 관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검사 인력을 검사 인원은 많이 이제 확충하고 있고 늘리고 있거든요. 광주에서도 지금까지 18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모두 알파형, 즉 영국 변이였습니다. 방역 당국은 기존에 개발된 백신으로도 어느 정도는 변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우리가 맞았던 백신으로 어느 정도는 증상에 대한 방어, 그다음에 감염력에 대한 방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별도의 그 강하게 했던 조치는 하지 않고 또 유의해서 보고만 있습니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 광범위하게 확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질병청의 유전자 분석에서도 4대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30%로 나타나면서 방역 당국은 변이 비율이 높아지는 건 아닌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주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격차 등 차별을 없애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며 교육청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방학 기간 생계를 위해 근무 일수를 늘리는 것도 쟁점의 하나인데요. 오늘 농성 과정에서는 충돌도 있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만하세요. 광주교육청 앞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장기간의 농성에 필요하다며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려고 하자 교육당국이 막아선 겁니다. 크레인과 컨테이너 박스가 저는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성과 실랑이가 오가는 상황에서 한 노동자는 응급 차량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지기까지 했습니다. 원인은 지난 6개월 동안 계속된 학교 비정규직과 교육청 사이의 단체 교섭이 최종 결렬됐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은 지난 2018년부터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는 물론 임금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해놓고도 교육당국이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교섭이 빨리 이루어져서 최소한의 차별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방학 기간에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근무 일수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외면하고 지방노동위원회 중재안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방학이 있는 학교의 특성상 근무 일수의 확대 등 일부 쟁점 사안은 조합의 무리한 요구라면서 교섭을 통해서 이견을 좁혀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광주 전남의 고용 지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석 달 연속 취업자 수도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고용 안정성과 임금 등 고용의 질은 그렇지 못합니다.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만 7천 명이 일자리를 더 구했습니다. 광주의 취업자는 7천 명, 전남은 2만 명이 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는 지난 3월 이후 석 달 연속 증가세입니다. 최근의 경기 회복과 함께 지난해 코로나 충격이 워낙 컸던 이른바 기저효과가 고용 통계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5월 가정의 달에는
거의 스톱이었어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씩 부활되면서 좋게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지역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난달 광주에서 늘어난 취업자 대부분은 이른바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일용 근로자와 돈을 받지 않고 가족 일을 도와주는 경우였습니다. 반면에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용 근로자는 오히려 11,000명이 줄었습니다. 전남에서는 상용 근로자 9,000명이 줄어든 자리를 자영업자들이 채우며 전체 취업자 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또 광주 전남 지역 모두 도소매 음식점과 개인 공공서비스 업종에서는 취업자가 늘어난 반면에 제조업에서는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전국 택배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광주 전남 택배노조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택배노조 광주 전남 지부는 오늘 과로사 방지 조치를 위해 분류 작업에 대한 대책을 낸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은 전국 택배노조 5천여 명 조합원의 90%가 넘는 동의로 이뤄졌고 광주 전남에서는 200여 명의 택배기사가 동참합니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광주 시민단체가 반발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등 광주 지역 시민단체는 오늘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재판부가 일본 정부의 기존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새로운 논거 없이 뒤집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국제적인 역효과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총장직 사퇴를 둘러싼 광주과학기술원의 내홍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과기원 이사장은 원내 게시판에 김기선 총장이 지난 3월 이사회에서 약속한 대로 사직서를 제출해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빠른 시일 내 이사회를 열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총장은 이사회 결정 때까지 기다려줄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근 광주지법은 이사회 결정이 절차상 무리여서 부당하다는 김 총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광주중앙공원 1지구 특례 사업의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5차 조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오전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5차 조정협의회를 열고 분양 방식과 분양가, 세대수 등에 대한 광주시의 안을 특수목적법인에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안은 현재까지 비공개며 특수목적법인이 광주시 안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면 공개할 예정입니다. 중앙공원 1지구는 고분양가 논란과 법인 내 갈등 등의 이유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 낮 11시 반쯤 광주시 남구 노대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25톤 화물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보조석에 타고 있던 46살 A씨가 숨지고 운전자 27살 B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상시 유턴 구간에서 유턴을 하다 마주오던 화물차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인 등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광주 청년 메디컬 그룹의 모병원인 청년한방병원 대표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 운영자금 등을 이유로 지인 7명에게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42살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상환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단체인 대동세상연구회 광주전남 본부가 내일 출범합니다.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이 광주전남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대동세상연구회는 보도자료에서 실질적 공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